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1월 20일 불후의 거전적 노작, 혁명 발전의 여고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셨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본질과 목적,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진 이 로작은 우리 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악량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입니다. 로작에 제시된 사상 리론들의 위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실천을 통해서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정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도 수천 개의 단위들이 3중, 2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 혁명 수행을 위한 집단적 경쟁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부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노작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학부에서는 실력 제고를 대중운동의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이 사업에 모든 교원연구사들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또한 교리 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우고 자질 향상을 위한 강의 판정, 실력 판정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실력 제고를 위한 개인별, 강자별 경쟁을 힘있게 벌려서 학부의 학위 학직 소유자 비중을 98% 누리는 성과도 이루겠습니다. 정말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과정에 우리는 노작의 정당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모든 정업원들을 자기 분야에 정통한 기술 인재로 키우는 것을 중심거리로 틀어진 것이 우리가 얻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에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뚜렷이 반영하고 이전에 고정된 장소에서 제강을 가지고 필기 전달식으로 하던 기술 학습을 현장에서 진행해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 제품의 질을 올려 세우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물론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 정책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일꾼들이 어깨에 놓여 있다는 거, 당 결정은 우리 생명이라는 거, 이를 명심하고 우리 일꾼들부터가 교육표 수행에 발벗고 나서게 하였습니다. 정말 운명 문제로 생각하고 달라붙으니 못 해낼 게 없었습니다. 교육표 수행 과정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기본 혁명가업인 가연구 사업에서도 연구사들의 연구사업 조건 보장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 이 진군길에서 세차게 분출되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요리와 기세는 대단히 충천합니다. 28직동 청년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운반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벨트 컨베어 운반 계통 확장 공사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80일 전투 일종 계획이 어김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동 탄광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벨트 컨베어 수송선 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고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탄광에서 6개 경의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 큰 대상을 한번 하자 계획해서 초업단위 결정서에 반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끝나게 되는 대상입니다. 원래 그 탄광에서는 이제 공무장에 샘물 접한 아병기도 새로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제 부속품
이게 다 지금 우리 자체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게 되는 대상을 이번에 80전 하면서 앞당겨서 수행했습니다. 탄광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효능 높은 차탄 솔비를 창안 도입하고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해서 80일 전투 목표에 제시된 석탄 생산 계획을 날마다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촌 차감기 공장에서는 세형의 차감기 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에서는 정전 공차입 차감기에 총구속도가 2배 높은 공차 이식가 차감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세형의 차감기가 개발된 데 맞게 공장에서는 수입종에 달하는 지구 장비에 대한 제작을 끝내고 기름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차지당 샘물 용해 시장을 단축해서 주물 소재 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현장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짜고 들어서 제품 위주를 확고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수안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포장하면서 솔비들에 대한 기술 개선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작업소에서 종전의 전원 체계를 보다 높은 전원 체계로 완전히 개조했는데 여기서만도 전력의 도축 손실을 거의 70%나 줄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린 태양빛 전지판과 석탄가스 발동 발전기를 모두 현장에 설치해서 매일 수백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정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대에서 봄철 강냉이 피복 재배에 필요한 방막 피복 기계와 가을철 벼수학을 위한 소형 벼수학기를 제작 완성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보소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류경 보솥 공장입니다. 우량 품종의 원균을 선발 육성하는 거 이걸 중점에 두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솥은 이거 환경 조건의 영향을 이거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공장 재배 조건에 적응된 우량한 개체를 선발해서 이것으로 정균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흰건봉 보솥에서 병당 평균 중체류를 150g 이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80일 전투 들어가서부터 공장에서 이거 규사육기장을 새로 건설하고 배양장 면적도 이거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 지금 80일 전투 기간에 보솥 생산량이 정전에 비해서 105%나 더 늘어났습니다. 라선시 인민위원회에서 수경 남세원실과 보솥 재배장을 새로 건설하고 그 비비 관리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250평방의 수경 남세원실과 100평방의 보솥 재배장을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온실의 박물관수를 통한 무토양 영양의 재봉을 도입하여 남새의 재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니 영양가도 높이고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실 환경에 맞게 종합 온수도 도성 체계와 흐린 날씨 조건에서 높은 빛색을 보장할 수 있는 색등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실에서 오이, 도마도, 고추, 버섯을 비롯한 많은 남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포시 한국의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남세원실 작업반에서는 온도관리와 용량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 들어서 배추와 오이, 쑥갓 진채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봄 남새 재배를 위한 뒷그루 남새목 관리에 힘을 넣어서 남새들을 계단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준비 사업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719만 8,500여 명, 사망자 수는 136만 4,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1월에 들어와 악성전염병의 확산 추이를 보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약 70%, 사망자 수는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현재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차례로 보면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1205만 2697명, 인디아에서는 900만 4325명, 브라질에서는 598만 1767명입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200만 명 이상이고 에스파냐와 영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콜롬비아에서는 감염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 뒤늦게 정부는 새로운 방역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취해졌던 외출 제한 조치가 20살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며 모든 학교와 영화관은 올해 말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이에서는 악성 전염병과 관련한 비상사태 기한이 다음해 1월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사람들 사이에 2m의 간격을 보장하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계속 준수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최근에 이 지역을 휩쓴 폭풍의 바람 속도는 시속 260km였다고 합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연이어 들이닥친 열대성 폭풍으로 해서 건물들의 지붕이 파손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산사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폭우로 해서 도로와 마을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에서도 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자 수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도로와 다리,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70여 개 지역들에 대한 통행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도 태풍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으며 건물들이 파손되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반쪽 지역에서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라선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4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1일 토요일, 음력으로 10월 초일입니다. 내일 전 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백두산지구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해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 내지 8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도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영하 17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고성지방이 13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초선동의 먼 바다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초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는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초선동해에서는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소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이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 바다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기온이 대단히 높고 강수량이 매우 많은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1월에 들어서면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추위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추위가 전혀 없었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11도 더 높았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9.2도로서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평균 69.7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마가올에 많은 비가 내린 것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2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점차 강화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소연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7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로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